안녕하세요. 아트팟 시작합니다. 미술을 담은 주전자라는 의미죠. 아트팟. 근데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고 출신 김상윤 소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발음 아트팟. 네, 맞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포트? 그래서 그게 더 익숙한데 아트포트? 아무튼 일본 네, 잔재죠. 네. 아트팟은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전문 채널이죠. 스카이 ANC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주간 단위 미술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아트팟에 담길 전시들은 지난 겨울 촛불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기획전 반려교감과 새롭게 오픈한 K현대뮤지엄의 이것이 현대미술관이다. 홍대 대한공간 루프의 60 민주항쟁 30주년의 기억을 담은 추미나전, 그리고 아트폴라리스로 잘 알려진 부부작가 윈의 아르코 미술관 전시를 소개하고요. 또한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박수근 특별전, 중견조각가 김건주의 현재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갤러리 수혜녀 전시, 그리고 루이비통 전시가 열리고 있는 DDP도 찾았습니다. 첫 방송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전시는 세종미술관 기획전 반려교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 이제 교감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서 우리는 이제 동물하고 식물학에까지도 교감을 요구하고 있죠. 이동기, 노성미, 박용식, 박상혁 이런 반려동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작가들 37분이 참여하는 대형 전시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이 전시를 방문했어요. 작가 인터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전시 기획자 이면숙 팀장을 만나가지고 직접 전시 기획 의도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세종문화회관 올해 2017년 기획전시의 주제는 반려와 교감입니다. 저희 미술 쪽에서 과연 시민 중심에 대한 것, 또 예술 중심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현대 활동하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 작가 혹은 미술계를 선도하는 작가들을 조금 관람객들에게 쉽게 접근시킬 수 있는 주제를 고심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려동물 혹은 반려식물을 다루는 작가들을 좀 모았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동시대 작가들과 관람객과의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안내하고 싶었던 게 이번 전시의 기획 취지입니다. 전시를 막상 이제 열고 보니 저희가 인터넷이나 웹상에서 어떤 소비되는 이미지하고 그 작품으로 만나는 작가들의 이미지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런 게 맞아 그림이었지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화, 이런 게 회화였지. 또 회화가 주는 맛은 이런 거였어 라는 것들을 좀 현장에서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년 겨울에 광화문 광장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평화로운 광장에 한번 오셔서 그 전시와 함께 추억을 좀 되새기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아트팟에서 전시를 세 가지 요소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완성도, 그다음에 친절함, 그리고 신선함.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인데요. 반려교감은 우선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몇 개월 전서부터 주제랑 작가에 대한 리서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뭐 소장님도 잘 아시죠? 여기 워낙 친절한 미술관입니다. 세종미술관은 원래 네네.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물론이고 리플렛, 그다음에 전시장 안에서 안내 사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선함은 상대적으로 딸렸어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많이 봤던 그 작가의 대표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였어요.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전시에 대한 제 평가는 완성도 40, 그다음에 친절함 40, 신선함 20 이렇게입니다. 이것이 현대미술관이다. 전시명도 되게 재밌어요. 전시가 열리고 있는 K현대미술관에 직접 다녀오셨죠? 예. 이것이로 시작하는 전시는 많은데 미술관이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해서 사실 입에 잘 안 붙죠. 예.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작가를 분류하는 기준이라면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 조형 언어가 명확하냐 아니냐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한국 미술을 얘기할 때 이 분류 기준이 제일 명확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호상, 이동기. 네. 이 두 분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것이 현대미술관이다. 함께 보시죠. 제 이번 전시는 그동안에 최근에 보여주지 못했던 사진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근래 시리즈인 뉴 스트럭처, 그리고 최근에 뭐 플랫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전시를 K현대미술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저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까지 비교적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중에 초기에 했던 만화 이미지가 들어간 좀 실험적인 작품들, 그리고 뭐 수표라든지 라면과 관련된 작품들이 있고요. 드라마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조합된, 제가 절충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레이어 페인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저의 최근 작품들이 좀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성도, 친절함, 신선함 이렇게 세 가지로 전시를 평가하는 거. 이 전시는 어떠셨어요? 우선 친절함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K현대미술관 이야기인데요. 지리적 장점이 우선 있습니다. 강남에 압구정동 금싸라기 땅이죠. 비슷한 곳에 이런 크기의 전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천장고도 어마어마해요. 예, 접근성이 우선 좋고 그 다음에 전시장 오픈도 늦은 시간까지 몇 시까지? 매일 8시까지. 오후 8시. 예, 보통 뭐 미술관에서 가끔씩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직장인들 퇴근하고 가서 보기 예,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 그렇고요. 공간이 쾌적하고 크다 보니까 이 두 작가의 작품들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 두 작가 작품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사이즈의 작품들을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상당히 대작들이 예, 나왔다. 큰 작품들이 나와서 큰 공간에서 되게 잘 보여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신선도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완성도, 친절함, 신선함 이걸로 보자면 완성도 33, 친절함도 33, 그 다음에 신선함이 34. 1% 더 줬네요. 예, 이렇게 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이 작가의 작품들을 잘 알고 작가 이름만 들어도 이런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 가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런스가 딱 네, 잘 맞은 그런 전시. 네. 세 번째 아트팟에 담길 전시는 그 홍대 앞 대한공간 루프에서 열리고 있는 최민화전이에요. 예, 그 홍익대학교가 미술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학교 앞에 미술학원은 많지만 사실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미술관은 굉장히 드뭅니다. 뭐 거기도 금싸라기 땅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홍대 앞을 지키고 있는 현재 진행형. 대한공간의 현재 진행형, 예, 대한공간 루프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시는 부제도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읽어줘야 될 거예요. 예, 이게 길어서. 굉장히 길기도 하고 세기도 해요. 10년 전 최민아 작가의 전시 때 이 부제였는데요. 60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센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회상은 불륜이다. 망각은 학살만큼 본질적이므로. 1987년 당시 회학과 1학년이었던 전시기획자 최금수 소장의 그 감에도 이 영상 말미에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잊을 건 잊자라는 건데 지금 시기에 그러면 과연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자라는 걸로 해서 최민화라는 작가가 갖고 있는
개인의 힘 가지고도 민주항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실에 돌아온 최민아는 사실 그릴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자기가 현장에서 본 것도 있지만 보도 사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보도 사진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뒤에 보는 작품처럼 이한열 이제 체류탄 직격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의 가슴에 보도 사진에서 보면 그가 다니던 학교에 영문 글자가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축하던 친구들도 친구의 그 얼굴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마스크도 벗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회화적인 상상력이긴 하지만 이 최민아가 봤던 민주 항쟁이다라는 것들은 영웅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아픔 자체는 없는 건 아닌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최초의 비조직적 시민운동으로 보고 있어요. (87년을) 기억하자면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그 미술대학을 막 입학했을 때예요. 최민아 작가가 연세대학교 이한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를 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한열 영정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텍스트가 없어서 이한열 학생증을 보고 그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3일 정도 시간에 작업을 했는데 연결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하루 사이에 100만이 보게 됐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되더라도 하루에 100만이 보는 그림은 다시 그릴 수가 없겠다라는 거하고 또 제가 이번 전시를 기획한 거랑 의미가 비슷한데 저 그림은 제가 아니고 아무나 그릴 수도 있는 그림이었다. 어땠어요, 이 전시? 이게 공간 때문에 자꾸 친절한 점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 이 전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네오로코 같은 매체 홍보 같은 게 굉장히 잘 됐던 전시고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도록을 만들었어요. 지금 요건데요. 보시면 진짜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이 도록을 전시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보통 미술관 전시에도 도록은 되게 비싼 거라서 잘 손이 가지 않는데 어쨌든 크기가 작긴 하지만 볼륨도 굉장히 충실하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작품을 이렇게 조그맣게나마 소장할 수 있는 형태로 있다는 것도 되게 친절하죠. 친절한 거죠, 이거는. 네. 신선도라면은 그 최민아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날 것이에요. 물론 그려진 지는 오래된 작품들을 다시 전시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보통의 우리가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그림보다는 훨씬 더 그린 상태의 본질에 가까운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도 측면은 어떤가요? 완성도가 조금 아쉬워요. 원화가 아니라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출력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예. 그렇죠. 박제된, 액자에 들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딱 그려진 상태의 느낌. 걸개처럼. 예. 근데 이제 그 출력이 피그먼트 출력인데 그 출력 부분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도가 약간 좀 딸렸다. 예.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친절함에 30. 신선함에 50. 네. 그리고 완성도에 20.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신선한 전시였군요. 작년 미술계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매년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작년에 특히 기억나는 게 아트 솔라리스. 저도 그래요. 아트 솔라리스. 부부 작가시죠. 예. 김민선, 최민선 작가로 되어있는 두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아르코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같이 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발전시켰던 주제는 군중이었었어요. 근데 이 군중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덩어리감 있고 어떤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인 것 같아서 그 군중들을 움직이는 그 어떤 기저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공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공공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미술계가 공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더 확장해서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공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공을 좀 더 심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 공간을 공공미술관이 아닌 놀이동산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놀이동산과 공공을 연결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더 재미있게 부각시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공공도 사실은 놀이동산과 마찬가지로 되게 유기체적인 어떤 기계, 아니면 유기체적인 어떤 생명체의 어떤 작동이라고 볼 때 그것이 잘못 오작동을 했을 때는 공공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굉장히 큰 위험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좀 더 재밌게 부각시키고자 했고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움직인다는 데 되게 의미가 있고, 거기에 있는 오브제들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되게 완전체가 아닌 되게 불완전체, 그리고 놀이동산처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사실은 놀이동산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차용했긴 했으나 더 많은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오브제로 작업을 한 작업이에요. 예, 저희가 2016년도에 그 프로 아트 솔라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미술계라고 하는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걸 이제 알아봄에 있어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랬다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전시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미술계의 어떤 움직임, 그걸 했던 프로젝트인데, 지금 데이터가 많아져서 약간 몇 페이지가 무겁긴 하지만 이게 유효한 게 왜냐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명 미술계도 또 유기체처럼 변화가 되거든요.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예상될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쭉 지켜보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는 작년 말에 파라다이스 집 곧 전시도 전시도 있었고요. 예, 1년도 안 됐죠? 예, 안 되고 이번 전시도 꽤 큰 규모라고. 대규모 전시였어요. 예. 어떠셨어요? 보시고. 에너지가 넘치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 작가의 에너지를 저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민이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더 이상 작업도 못하겠고 전시도 못하겠대요. 그만큼 이제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런 전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에 대해서 완성도랑 그 신선함에 각각 49점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하면 2점. 예, 약간 힘들었어요. 그 전시장을 채우고 있는 많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나오니까 전시장을 나올 때 이렇게 진이 쑥 빠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런 전시가 있어요. 작가가 힘껏 부딪히고 관객도 힘껏 부딪혀야 되는. 그래서 서로 힘들고. 근데 사실 재밌기도 하죠. 이렇게 4개의 전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시 영상만으로는 다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민아 전시를 기획한 네오룩의 최금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주에 놓쳐서는 안 될 전시 3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죠. 박수근 특별전에 김상윤 소장 다녀오셨습니다. 한국 미술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어도 작품을 보면 누구인지는 아는 작가. 브랜드가 딱 접해있는 분이죠.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기획한 박수근 작가의 특별전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전시는 기획 의도가 독특합니다. 제목이 신라에 온 국민화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박수근 작가가 우리나라 석조미술품에서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꼈다라고 말한 지점에서 기획이 출발합니다. 박수근 작품 특유의 거칠거칠한 질감이 작업실에서 화강암 조각을 어루만지면서 의도적으로 그 질감을 그림에 다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전시에는 박수근 작가의 탁본과 프로타주 60여 정도 함께 출품돼서 전시가 열리는 경주와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에 주말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됐죠.
이맘때쯤 남산하고 불국사도 아주 좋은데요. 여기 솔거미술관 이 전시 함께 보시면 경주 여행의 즐거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주 작가 전시회 다녀오셨어요? 건축가의 개성이 좀 잘 드러나서 보통의 화이트 큐브 미술관은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작품이랑 공간이랑 좀 싸울 텐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서로 잘 기대고 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벼운 소재에 대한 어떤 호기심 내지는 그것이 주는 유연함이나 부드러움 또는 변화 가능한 그런 가능성에 굉장히 많이 중심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도 마찬가지로 작업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한 재료들이 계속 움직여지고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형태나 또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을 때까지 얘들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딱딱하게 조각적인 어떤 그런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번 전시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시장에다 드러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변환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조각적인 프로세스로 충실하게 다 이행이 돼서 마지막 코팅 과정까지 진행이 된 작품이고 안에 있는 메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가기 위한 어떤 중도의 과정이 러프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의도나 어떤 계획, 당연히 물론 속안에 있겠지만 그거를 주된 어떤 목적으로 두고 했던 작업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시는 DDP에서 열리고 있는 루이비통 전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전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시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증폭시키는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이비통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상처를 받으셨다고. 네, 그 와이프가 이 전시 잘 보고 와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 트렁크와 핸드백을 원 없이 봤다. 뭔가 허하다. 네, 좀 위험한 전시기도 합니다. 무료 전시입니다만 시간대별로 입장 인원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사진 촬영은 가능한데 플래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전시에 비해서 도슨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초기에 여행용 가방과 마구로 시작한 루이비통답게 역사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방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교육적으로도 유익한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트렁크 사이즈도 어마무시한 게 나왔다 그러던데. 예, 뭐 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아 진짜? 네, 예. 잘 접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 가방도 많이 변했다 그래요. 트렁크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다 지고 갔죠. 그러다가 호텔이 생기고 점점 들고 갈 게 줄어들면서 가방이 작아지고 대신 이제 기능들도 강화되고 용도에 따른 모자 가방도 따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소장님 가방 쪽에도 덕후인가 봐요? 그냥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 감상하실 수 있는 미술 전시들을 소개합니다. 아트팟은 미술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시를 준비 중인 작가나 기획자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아트팟의 전시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기 하루 전 디자인 평론가 최범님이 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문화도 습관이다. 1994년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혼합한 낯선 형식과 내용의 그림이 전시장에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아톰하우스는 지금 여기 한국 현대미술의 얼굴입니다. 작가 이동기도 습관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기존의 습관을 걷어차는 새로운 습관. 그 아톰하우스가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안다는 것, 뭔가 미지를 동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을 아는 아톰하우스를 소개하면서 아트팟 첫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새로운 작가와 작품들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